어느 지역에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DNA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곳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때문입니다. 이게 도무지 정면 승부를 내서 결정 날 수가 없는 것이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서비스 모든 면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재래시장은 굉장히 여러 개가 사라지게 됐고 대형마트랑 백화점은 우후죽순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걸 보고 한국 정부에서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재래시장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처럼 비를 맞지 않게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매대와 간판도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상인들 모아놓고 친절 교육도 실시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럴수록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재래시장을 상업 공간으로만 보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에 간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좀 교류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는 걸 장 보러 간다라고 해요. 장을 구경하러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교류의 공간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것은 바로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못골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재래시장을 시범시장으로 해서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장은 아주 작은 87개의 가게가 졸졸이 모여있는 골목형 시장인데요. 반찬을 파는 그런 생활형 골목형 시장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첫사랑은 어땠느냐, 꿈은 뭐였느냐,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왜 이 장사를 하게 됐느냐, 장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 슬펐던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보니까 처음에 상인들은 이상해했어요. 왜 내가 파는 상품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내 인생 얘기를 물어보냐고. 그러다가 제가 그 못골시장 입구에 있는 어떤 그 노점상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잡곡을 팔고 계신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아주 작아요. 속삭여요. 잡곡 사가세요. 이렇게 작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랬더니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소리를 크게 못 낸대요. 아주머니 정말 힘든 일 겪으셨네요.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5년 전에는 자궁암 3기였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흥미가 느껴졌어요. 잡곡을 한 봉지 사고 아주머니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20년간 여기서 잡곡을 팔면서 아들을 슈퍼 헤비급 권투 선수로 키우셨대요. 돈이 없어서 고기도 못 사 먹이고 잡곡만 먹였는데 챔피언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저는 이 아주머니의 브랜드가 떠올랐어요. 챔피언 아줌마. 왜냐하면 아들을 챔피언으로 키우기도 했지만 본인 자신도 인생에서 챔피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도 이기고 그 노점의 추위도 이기고 2번의 암도 이기고, 그래서 챔피언 아줌마라고 브랜딩을 해드리고 그 노점에다가 아들의 권투 글러브를 매달아 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어요. 아줌마 여기 잡곡 가게인데 왜 권투 글러브가 걸려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와서 잡곡을 사오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또 친구랑 같이 오고,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타게 됐죠. 이렇게 돼서 아줌마가 이 시장의 명물이 되니까 다른 상인들도 그럼 내 이야기도 해달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매대와 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아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손님들이 그 시장에 오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나 싶겠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매출이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품질이, 상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품질이 낮은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불친절해지고, 더욱 장사가 안 되고 더 나쁜 물건을 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건데, 상인들이 저한테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고 또 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내가 비교적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긍정을 하게 되니까 친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 시작했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상품을 팔게 되고, 그러니까 또 손님이 많이 오고, 기쁘니까 또한 더 친절해지고, 즉 자기 인생을 긍정해서 스스로 행복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됐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의 근원이 저는 이제 스토리라고 봅니다. 못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50%가 올라갔고, 뭐 1년에만도 50회, 100회씩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상인 회장님은 시의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또 그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젊은 상인은 문화기획자가 돼서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또 생애에 아무 기쁨이 없다고 하던 아줌마는 라디오 DJ가 돼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들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건 이렇게 상인들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서 유대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환경이 되기도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면서 또 행복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기술이나 자본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또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골 시장의 경우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긍정하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공간, 생활 공간을 활성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